시마 연수 7번째 세션입니다. 지난 세션부터 AIDT 맞춤형 학습 지원 매트릭스의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5가지 상호작용 주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 상호 주체는 이렇게 학생, 교사, 학생 콘텐츠, 학생 시스템, 학생 자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여기는 목차 번호가 6번으로부터 되어 있는데 이 셀 번호입니다. 학습 지원 매트릭스가 30개의 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5개씩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맞춤형 콘텐츠는 교육적 정의를 할 때 멀티모달로 했었습니다. 다양한 학습 내용을 시각적이라든가 청각적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아니면 이미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학습 성향 또는 학습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에 잘 맞을 수 있도록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주 서비스의 목적으로 합니다. AIDT의 서비스요. 그래서 이 멀티모달에 대한 접근법. 이거 교육학적으로 멀티모달을 사용하는 건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이 다양하고 또 변한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읽는 방법, 읽기를 한다거나 또는 듣기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가지의 모드로 학습을 했을 때의 효과보다 3가지 이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을 했을 때 기억할 수 있는, 더 잘 기억할 수 있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육학적인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간의 차이도 큽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알파 세대죠. 지금 학생들은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멀티모달에 근거해서 정보나 지식에 접근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기억하기도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콘텐츠 이걸 중심에 두고 AIDT를 좀 이해해 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교수 학습법적으로 볼 때 우리가 멀티모달 콘텐츠는 질적 심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어떤 단순한 정보로서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역량으로 변환시키는 과정까지, 우리가 그걸 지식의 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질적 심화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데 있고, 그 질적 심화를 함에 있어서 정보의 양적인 확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어떤 흥미 유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 지난 세션에서도 강조했듯이 이번 세션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흥미 유발을 일으키고, 그래서 내용적인 확대를 하고 양적인 확대를 하고, 그래서 질적으로 심화되는 이런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뒤집어야 된다고 했어요. 플립드 러닝 또는 거꾸로 학습. 네, 위에서부터 아래로 메타인지, 내가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학습하고 있는지, 어떤 학습 목표를 갖고 있는지, 어떤 학습 전략을 가질 것인지, 이런 식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또 구성주의의 교육 접근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런 방식의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기존에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갔던, 예를 들면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적용해 본 다음에 그 어떤 내용들을 분석하고 그래서 뭔가 창작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거꾸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이해되고 기억되는 방식으로 역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 중심의 교육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이 학습 지원 매트릭스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아래 단계에서 윗 단계로 올라가는 걸로 접근하지 마시고 윗 단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우리가 개념을 구성할 때 우리가 수업과 평가 설계에 있어서 양질의 학습 경험 설계가 가능하다. 이거 좀 강조하겠습니다. 자, 컨텐츠는 이제 맞춤형 컨텐츠, 개별 학생의 어떤 그 학업 경로, 그 다음에 성취 수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흥미 정도,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학습 컨텐츠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멀티모달이라고 했습니다.
이 학습자의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고 콘텐츠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AIDT에서는 맞춤형 콘텐츠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개별 학습자의 흥미, 수준, 학습 상황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AIDT가 제공하는 훌륭한 데이터가 있겠으나 이것이 정성적인 것보다는 정량적인 부분에 일정 정도 치우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생의 내용 이해 수준을 분석하고 하는 능력, 목표에 맞춘 학습 경로 또는 콘텐츠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데 심층 학습 자료라든가 개념 이해 확장 또는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서술형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본래 AIDT 맞춤형 콘텐츠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수업에서 AIDT를 사용한다면 그 제공하는 콘텐츠가 멀티모달의 개념에 맞는지 사실은 멀티모달이라고 하면 안 되죠. 명사로 얘기해야 되니까 멀티모델러티가 되겠죠. 여하튼 어떤 그런 문제풀이식 적합한 표현인가요? 예, 어떤 그 정답을 맞추는 수준, 그래서 주어진 문제의 개수를 얼마만큼 소화했느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한 측면을 차지할 테고, 그러나 어떤 심층 학습 자료라든가, 개념적 이해라든가, 또 이런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고 창의적 사고 능력을 기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 능력 향상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 컨텐츠가 구성되어 있는가, 특히 이제 서술형 과제가 있고 그 서술형 과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피드백을 준다거나 아니면 학부모가 참여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래 친구들이 함께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좀 더 깊이 있는 심화 학습이 가능할 수 있는 또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는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AIDT가요. 그렇다면 교사가 개입해서 전 시간에 했던 교사 인터벤션 개입해서 추가 또는 다른 과제를 AIDT에 입력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교사의 재구성 서비스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학생과 교사가 맞춤형 컨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맥락적 피드백, 그 이유가 고려돼야 되겠죠. 맞춤형 컨텐츠 제공에 있어서 학생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전인성 교육하니까요. 학생들의 동기부여 및 학습 목표에 대한 이해 등을 파악하는 과정이 포함돼야 되겠죠. 주어진 문제는 열심히 성실하게 막 푸는데 예를 들면 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건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는 우리 역량의 변화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기계적인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입식 교육의 병폐, 이거를 우리가 반복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거를, 어떤 주입식 교육의 병폐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AIDT가 개발된 건 아니잖아요.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AIDT가 제공하는 어떤 그 서비스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그것의 어떤 제한적인 교육학적으로, 그 다음에 교수학습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교사의 개입이 필요하다. 맞춤형 콘텐츠에서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개념 중에 하나는 지식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학습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내용을 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소화시켰다라는 증명을 기존에는 이제 문제 풀어서 점수화 시켜서 좋은 높은 점수를 받으면 학업 성취가 높고 지식의 전이도 어느 정도 일어났다라고 가정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지 중심의 교육을 하다 보면 가치 태도 영역에 있어서 좀 등한시하거나 그것을 부가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진정한 전인성 교육은 하지 못한 경향이 못했죠. 그래서 다행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의 전이를 매우 강조하고 있고 학생의 역량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학생이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식의 전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고 이 지식의 전이를 반영한 이 개념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본래 AIDT의 기능입니다. 자, 지식의 전이는 학생들의 역량 변화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로 쪽지 시험을 봐서 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온 그 점수로 또는 등급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 역량의 변화, 그죠? 소통 능력의 변화, 공동체 의식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의 변화는 인지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 행동의 변화 지표로 평가돼요. 만약에 이런 변화 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맞춤형 컨텐츠가 문제풀이를 통한 점수 습득이나 학습 진도에만 초점을 두지 않도록 개별 학생이 존중받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업학습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 매우 중요한데, 예, 협업학습이나 또는 모든 활동에 대한 아주 그 긍정적인 경험이 많이 부재한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많이 없다고들 학생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협업학습을 설계하지 않았잖아요. 학습 경험 입장에서 설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그룹으로 모아놓고 뭔가 과제를 수행하고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활동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평가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팀의 역량이 발달하는 것을 고려해서 개인의 학업 성취와 구분되어 컨텐츠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AIDT가 만약 이걸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 제가 모든 AIDT 완성품을 본 건 아니니까 제가 본 것 중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좀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AIDT 또는 기타 협업 서비스 제공 플랫폼 등을 고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해야 되겠죠. 수업 평가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플랫폼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만약 AIDT 제공하는 콘텐츠가 지식의 전이를 저해하는, 즉 삶과 연계되지 않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뭐 우리가 피드백을 제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수업 활동을 통해서 또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기타 가정에서의 활동 등을 설계하고 그런 지식의 전이가 발생하는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을 고려한 멀티모달 학습 활동 기회를 또한 고려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5가지 상호작용 주체의 관점에서 세부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맞춤형 콘텐츠를 이해해 보면요. 이런 흥미 유발, 양적 완화랍니다. 양적 확대요. 그다음에 질적 심화, 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지식 전이, 학습 경로, 학습 성향 이렇게 정렬되겠죠. 예. 궁극적으로는 지식 전이를 일으키는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학습 경로가 마련되어 있는 건데, 그 학습 경로는 학습 성향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방향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지식의 전이는 조금 전에 뭐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예시를 들면은 교수학습 전략으로서 자신이 영상 녹화 발표를 한다는 방식도 일 수 있고요. 자기를 좀 객관화시키는 방식에서. 그 다음에 그 지식에 대한 내가 충분히 내재화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설명했을 때 상대방이 정말 그걸 충분히 이해했다면 나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용을 교수한다, 가르친다. 예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질적 심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학습 경로에 있어서도 AIDT가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의 학습 경로를 설계할 수 있겠죠. 자기의 학습 성향을 반영해서. 이해되시죠? 자, 학생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둠 활동이라든가 교실 환경에서의 어떤 그 집단의 구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각입니다. 개인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개인의 역량과 팀의 역량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개인만 성장하고 나만 좋은 점수를 받는다면 그거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지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 행동 영역에서 성장 목표를 구분하고요. 팀 역량 변화 지표를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서 개인과 팀이 함께 성장하고 집단 성취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수업 설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방식에서 AIDT가 제공하는 데이터라든가 컨텐츠라든가, 특히 우리 오늘의 주제는 맞춤형 컨텐츠이니까 맞춤형 컨텐츠가 조직되어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이런 궁극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 학습을 하는 거고, 이건 협업이 아니에요. 아직 협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반 성장을 통해서 협업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협업 학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동반 성장을 위한 학습 목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그 팀의 역량 변화 측량 지표라든가 개인과 팀의 역량을 구분해서 성장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측정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과 평가를 설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맞춤형 컨텐츠에서의 학생과 컨텐츠의 상호작용입니다. 컨텐츠, 학생과 컨텐츠. 아까 지식의 전이가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건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깊이 있는 학습.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하는 건 깊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구분이에요. 깊이를 구분한다라는 얘기는 수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자기의 취향에 대한 이해도 포함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여기서 핵심은 구분이에요. 구분은 차별이 아닙니다.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구분한다라는 얘기는 양쪽을 다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차별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컨텐츠의 종류나 자기 학습 성향을 매칭해서 내가 전략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성향을 갖고 있고 다른 컨텐츠나 다른 멀티모달, 그러니까 다른 동일한 내용이라도 뭐 읽는 것 중심으로 간다든가 영상 시청 중심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방식으로 들어오지만 궁극적으로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 학습 목표와 실현 가능성 간의 거리를 확인하면서 자기의 학습 패턴을 확인하고 전략을 세워서 지식의 전이가 일어나는 수준의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상호작용을 설계하거나 또는 그러한 것을 반영해서 AIDT의 기능과 서비스를 활용해야겠습니다. 맞춤형 컨텐츠의 네 번째, 학생과 시스템의 상호작용. AIDT는 시스템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고요. 또는 플랫폼으로 보고 조금 더 확장시켜서는 학습 환경으로 또는 공동체로 보는 게 맞다라고 지난 세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성장을 예측하기 위해서요.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몇 문제 틀렸구나. 이거 잘 못하는구나. 표면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떻게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성장의 방향이나 그 길 위에 있는 건지 이렇게 한다면 내가 기대하는 성장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물론 양적인 시스템, 양적인 데이터 중심으로 지금 AIDT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데 질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포함은 되어 있어요. 서비스에. 그런데 이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내가 직접 확인한 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판단은 선생님께서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완성이 아닌 자신의 성장, 그죠? 를 목표 또는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 자기 효능감 증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게 목적, 교수 학습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전략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학생과 자신. 학생 스스로가 항상, 왜냐면 학습의 주체는 나 자신이니까, 학생이니까. 그렇다면 나는 항상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판적 성찰이죠, 당연히.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나 자신과 소통하고 나의 역량을 키우는 이런 학습이 일어나야겠습니다. 내적 강화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이니까요. 재구성한 콘텐츠와 일상세계와의 연관성을 발굴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항상 정보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나온 것이라든가 내가 만들어낸 지식이라면 그건 나의 것이에요. 이미 내가 그걸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학습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반면에 나와는 좀 무관한 어떤 예를 들면 교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할 때에 나의 삶과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추상적인 개념들이나 원리들에서 이해하는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을 하는 것이고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을 통해서 지식의 전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적 강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컨텐츠에 있어서 내 자신과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과 상호작용하거나 실생활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지식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제시되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이 내적 강화를 위해서 학습 전략이 구축되는 것이고
네, 학습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 패턴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패턴이 더 생산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나의 의지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컨텐츠가 구성되어야 하고, 예, 궁극적으로는 나의 역량이 성장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학생이 자기 자신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주 내에서 AIDT가 제공하는, 또는 AIDT가 제한적으로 그 기능을 제공한다면 다른 테크놀로지라든가 아니면 교수 자료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업 및 평가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춤형 컨텐츠에서의 AIDT가 제공하는 맞춤형 컨텐츠에서의 5가지 상호작용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이 있거나 코멘트 하실 게 있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